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회초리와 비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가졌던 그 원칙과 잣대는 저와 제 가족 또 제 주변에게도 모두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 형사적으로 처벌될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여성으로서는 이런 것을 계속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도 받아왔고 이랬기 때문에 5일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 씨 등의 가족 문제를 두고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은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성으로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현 국힘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 나와 사실상 검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던져줬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이면 이미 아셨을 텐데요. 그의 워딩은 아주 교묘하고 정확하게 지시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처벌될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아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한 근거일까요? 각종 허위가짜 위조 경력, 학력으로 평생을 살아온 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확신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미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해 자신이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 불법 협찬 의혹에 대해 소환조차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받았고, 이를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수사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건 그의 남편이 전 검찰청장의 현 야권의 대선 후보인 탓인 거죠. 이런 기적의 수사 결과는 5일 그가 전 국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수사 가이드를 던져주며 더욱더 노고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선대위 해산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윤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 씨 등 가족 문제까지 거론하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집중 수사를 받다 보니 심신이 지쳤고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형사처벌은 안 될 거라고 위로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김 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봉사활동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며 이해를 구했지만 김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은 오늘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산업체 근무기간 등 부풀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수원여대 시간강사 채용에 대해 당초 윤 후보는 공개 채용이 아닌 위촉을 받은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그건 사실과 전혀 달랐습니다. 누가 추천이 있고 하면 그 사람한테 그냥 유혹을 하는 거고, 뭐 무슨 공개 경쟁에 필요한 이런 자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 임용이 공개 채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교수에 의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이루어졌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공개 채용한 게 아니고 뭐 추천을 받아서 그냥 뽑힌 거다 하는 식으로 얘기했으니 그게 허위사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2006년도 하반기 그 겸임교원 채용 때 지원자가 다수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 중에서 몇 분을 이제 면접까지 이렇게 좀 추려서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고, 그 중에서 이제 최종 한 명을 뽑았는데 그게 김건희 씨다, 이렇게 지금 된 거죠. 제보 내용과 그 김건희 씨 쪽 해명을 두 개를 합해 보면은 이런 논리가 성립이 좀 돼요. 그 당시에 이제 사실상 한 사람을 낙점해 놓고 추천하기로 해 놓은 다음에 그 실제로 이제 공채 절차를 밟아서 이 사람을 뽑는 방식, 그러니까 내정해 두고 공채를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였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 이제 임용 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수원여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엔 당시 채용이 공개 채용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산업체 근무 기간이 길수록 평가 점수도 높은 평정 기준 규정도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윤 후보의 해명이 거짓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힘당은 김 씨는 공개 채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공채라면 거쳐야 할 면접도 본 사실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지만 수원여대가 밝힌 설명과 180도 다른 해명이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을 받을 일이 없다던 윤석열의 그녀의 범죄 정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범죄, 김건희의 꼬꼬범은 계속됩니다.
캠페인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튑시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냥 사퇴나.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야, 이 신발. 야, 선대위 간담회에서 어떻게 스피커폰으로. 이음성은 5일 오후 4시 화상회의로 진행된 국힘당 중앙선대위 전국 청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내뱉은 고성이었습니다.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가 5일 참석 예정으로 알려졌던 청년 간담회에 스피커폰으로만 등장한 것에 대해 사과했는데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2030 세대에게 실망을 주었던 그 행보를 깊이 반성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약속했지만 하루 새 2번 사과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말이죠. 실력 있는 젊은 실무자들이 선대 본부를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2030 세대에게 실망을 주었던 그 행보를 깊이 반성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 후보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참석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국민소통본부에서 참석 예정이라고 공지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오늘 선대위를 해체하고 2030 마음을 세심히 읽지 못한 저를 반성하고 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사태가 벌어져 면목이 없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윤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는 어이없는 행보를 보여줬는데요. 왜 만났을까요? 저녁 먹으러요. 윤 후보는 뭐가 중요한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죠. 또 그는 자신의 실수를 국민소통본부와 박성준 의원에게 떠넘겼는데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어 그는 2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을 약속드리며 청년들의 비판을 달게 받겠다면서 박성준 의원에게는 대통령 후보로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윤 후보는 또 박 의원의 부적절한 사과문에 대해서도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며 실무자가 잘못 보냈다. 정체를 확인하기 힘든 100여 명 가까운 불특정 다수가 들어왔다는 해명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국힘당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이날 오후 4시 중앙선대위 산하 국민소통본부 전국 청년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국힘당 회의에서는 윤 후보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권선동 의원이 윤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 통화로만 짧게 간담회에 등장했습니다. 윤 후보는 통화에서 우리 다 같이 이기자 등의 인사만 건넨 뒤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이후 일부 청년 참가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며 거세게 불만을 표출했고 가감없이 자신의 주장을 하는 참가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국힘당 선대위 공보단은 공지를 통해 오늘 개최된 전국 청년 간담회 화상회의는 기존 중앙선대위 소속 국민소통본부에서 진행했다며 윤 후보의 참석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윤 후보는 권선동 전 사무총장의 현장 전화 연결을 받고 즉석에서 청년들에게 인사를 드린 것이라며 소통본부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공지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참석자들을 실망시켜드린 점에 대해 선거 관계자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행사를 주도했던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경위와 어떻든 행사 진행의 불찰로 무리를 빚게 되어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 생각돼 선대위 국민소통본부장의 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의 자세로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대위에서 사퇴했습니다. 국힘당은 요즘 사퇴하는 게 유행 같은데요. 뭘 좀 잘못만 하면 다 잘리거나 사퇴를 하니 대선까지 누가 남아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후보가 후보를 자르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사퇴하는 그런 일은 없겠죠. 윤석열의 완주를 끝까지 응원합니다. 아차, 이준석 대표의 응원을 빼먹었는데요. 이준석 대표 끝까지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권영세 사무총장 임명한 상정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오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권영세 사무총장이 임명한 상정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추가로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